마음이 힘들거나 슬픈 일이 있는 날, 평소 즐겨 듣던 음악을 듣는 것만큼 힐링되는 것을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음악 한 소절 정도 특별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영국의 은퇴한 대학 교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녀의 그리움과 애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이메일을 읽고 나서 이 사연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많은 사연 메일 중에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케임브리지에 살고 있는 제인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입니다. 뜨거운 한여름이 다가오는 오늘 같은 날씨가 되면 저에게는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웠던 그 사람과 최근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의 지도 교수님과 아직도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간호학을 전공하였는데 제가 모시던 교수님은 영국 전체에서도 손에 꼽는 실력자셨어요. 학부 때는 단순히 존경하던 교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학점 관리를 열심히 했고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교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저는 한 학기 후에는 박사과정을 밟고 교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예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께서 뜬금없게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은 아시아의 가난한 한 나라라는 것 정도는 신문을 통해 알고 있었죠. 한국의 이화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조교수로 간호학 강의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제가 물었죠. 한국에도 대학이 있나요? 솔직히 그런 개발도상국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연고도 아무도 없이 얼마나 고생을 할지 모르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교수님께서는 망설이는 저를 설득하시면서 박사과정을 1년간 미루는 대신 다녀오면 제가 몸담았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 임용시에 가산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가산점도 가산점이지만 저는 교수님과의 더 깊어질 친분과 제가 얻게 될 명성에 대해 욕심이 났습니다.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의 한국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고 참기 어려웠습니다.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함은 의식주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는 일단 위생, 청결 문제였어요. 저는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잖아요. 대학생은 그 시절에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민한 편인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단정하게 꾸미고 수업을 들으러 온 학생들에게서는 쿰쿰한 묵은 냄새가 나곤 했어요. 한참 지내다 보니 그것은 학생들이 먹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김치 같은 발효 음식 냄새였습니다. 처음 강의장에 들어갔을 때의 강렬한 냄새에 저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의 입에서 나는 굳히며 꾀재재한 머리 냄새가 덥고 습한 한여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강단에 서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앞자리 학생들의 머리에는 머릿니가 징그럽게 꿈틀거리기도 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열의에 찬 학생들을 보며 최대한 수업에 몰입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진 건지 적응이 되었던 건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받은 충격은 식당에 가서 보면 훨씬 심각했는데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시키려고 앉으면 테이블이며 주방이며 할 것 없이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자리마다 끈적한 젤리 같은 것이 매달려 있고 거기에 파리가 붙어서 죽어있는 모습이었어요. 파리 시체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셈이죠. 한국인들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식당에서도 마음 놓고 식사를 하지 않게 되더군요. 식당에서는 항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중간중간 재떨이에 침을 뱉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하는 것도 항상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여름을 지나고 겨울이 되니 겨울도 나름대로 문제였습니다. 저는 2층 집에 새를 들어 살았는데 주인집에서 외국인이라고 많이 배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챙겨서 방에 가져다 주시기도 하시고 씻을 때가 되면 끓인 물도 가져다 주셨어요. 수도는 마당에 있었고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씻는 것이 항상 문제였죠. 너무나 오픈된 공간이라서 샤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인 집에서 챙겨다 준 물은 항상 펄펄 끓는 용암불 같은 물이었어요. 찬물을 섞어서 쓰는데 정확한 양을 섞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근처의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요.
외계인을 보는 듯한 눈빛들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자주 다니다 보니 얼굴을 익히게 되어 점차 괜찮아지더군요. 이때 한국에서 때밀이 문화를 경험했어요. 피부의 각질을 벗겨내는 개념인데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때를 밀고 있더라고요. 영국에 와서는 때를 밀지 않은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무엇이냐면 구덩이에 용변을 보고 구덩이가 가득 차면 한 번씩 비우는 화장실이죠. 저는 정말로 그 구덩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악취만 나는 것이 아니고 배설물에 섞여 있는 하얗고 기다란 기생충, 구더기 따위가 꿈틀거려 거의 용변으로 가득 찬 바닥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끔찍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영국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여하튼 생활의 많은 부분이 불편했지만 학생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은 당시 저를 감동받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화여자대학교에는 똑똑한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열정 넘치는 학생들도 많았고 저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면 훌륭한 답안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연자라는 학생이 특별히 적극적이었어요. 처음 강의를 들어갔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었는데 항상 강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 같았죠. 연자는 혼자 외톨이처럼 있던 저에게 한국인의 정을 느끼게 해준 학생이에요. 도시락으로 챙겨온 삶은 감자나 계란 같은 것을 하나씩 저에게 주면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연자가 저에게 주었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감자 하나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같이 느껴졌어요. 데리고 같이 식당에 가거나 하면 서툰 영어지만 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서투른 영어는 조금씩 늘어간단하게라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연자와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어요. 연자는 카세트 테이프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자와 함께 카세트를 사러 갔고 우리는 음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자주 들렸던 음악들을 물어보았고 연자는 그 곡이 포함되어 있던 카세트 테이프를 저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의 고달픈 한국 생활을 위로해준 노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억나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사를 연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 애틋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여가수의 목소리가 너무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목은 제이에게라는 노래였어요. 아름다운 음색으로 담백하게 부른 이 노래는 정말로 듣기 좋아서 매일매일 집에 와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들었습니다. 연자에게 저는 퀸이나 본조비, 카펜터즈 등 영국의 유명 가수를 알려주었고 테이프를 선물했어요. 그녀는 매우 좋아하며 얼굴을 붉히고 감사한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았던 대로 교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힘듦을 보상이라도 받는 듯이 교수로서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저와 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멋진 의사 남편도 만났고요. 연자와는 펜팔을 주고받았지만 펜팔의 주기가 점점 길어지더니 연락이 곧 끊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는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고 가끔 기억하는 정도로만 지냈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한 유튜버에게서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혹시 연자라는 학생을 기억하냐며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자세히 메일을 읽어보니 연자의 딸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했나 보더군요. 저도 요즘은 나이 먹고 집에서 한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편과 한국에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온 한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강의장의 그 냄새와 재래식 화장실, 새까맣게 앉아있던 파리떼 같은 것들은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자는 저에게 한국에서 최고의 경험만 시켜주고 싶다며 알고 있는 좋은 곳은 모두 데려가 주겠다고 했죠.
그녀의 딸에게서는 그 옛날 똘똘하던 제 엄마의 눈빛을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연자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으며 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녀와 부둥켜 안으며 연신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에게 연자는 정말 최고의 대접을 해주었어요. 호텔과 식당, 여행 일정 등은 연자의 딸이 모두 어레인지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방송을 계속 찍으면서 저와 남편을 인터뷰했는데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먹든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으니 아마 방송은 재미있게 나왔을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행은 인사동이라는 곳에 갔어요. 쌈짓길이라는 데에 들러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구경하였습니다. 캐리커처도 그려서 기념으로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80년대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이었을까요? 관광지였음에도 화장실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완벽히 관리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그렇게 깨끗하고 잘 관리된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요금을 받지 않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 하는 마음에요. 제가 옛날의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남편에게도 말해줬어요. 그걸 전혀 믿지 않더군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랬다면 저 같아도 믿지 않을 만도 합니다. 쇼핑을 마치고 쌈짓길 근처의 두부와 청국장을 파는 식당에 갔어요. 파리떼가 가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깔끔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듯 익숙한 그 냄새가 조금 견디기 어려웠지만 곧 적응이 되었고 옛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먹게 되었던 청국장은 구수하면서 깊은 맛이 났고 특유의 냄새에 한 숟갈도 뜨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안타깝더군요. 그치만 두부와 해물파전은 저희 부부가 모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한국에 온 김에 제가 강의했던 교정에도 가보았습니다. 젊은 여학생들의 생기에 이렇게 나이든 할머니들이 괜히 학교에 가보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캠퍼스가 넓고 아름다워 저 말고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의 산책하는 모습이 꽤 보였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도 많이 생겼고 나무들도 많이 자라서 완전히 성숙한 대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정을 걷다 보니 새록새록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자가 주었던 포실한 삶은 감자와 우유의 고소한 맛이 떠오르기도 했고 외지인으로 살면서 힘든 점과 고민을 잘 들어주었던 다른 교수님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지저분했지만 여러 번 갔던 식당도 기억났습니다. 한국에 머물던 마지막 날 저녁에는 남편은 호텔에서 쉬고 연자가 저를 특별한 곳에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허름한 동네에 있는 분위기 좋은 바였는데 그곳에서 제2에게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고달픔과 힘들었던 마음이 떠오르며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자와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이곳은 신청곡을 받는 LP바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한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이제 영국만큼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연자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학생이 이렇게 저를 찾아준 것도 제가 형편이 넉넉하여 한국에 와서 그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 순간과 상황 모두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40년 전에 한국에서의 좋지 않은 경험들을 뒤로하고 연자 씨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다시 한국에 여행을 와서 새로운 한국의 모습에 충격받은 제인 씨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는지요?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